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직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했어가지고, 이제서야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블로그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담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이제 각 시도마다, 뭐 구마다, 군마다, 도마다 다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시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은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좀 담아보도록 합니다. 일단 저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 블로그 기자단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으로 이러한 정책이나 이런 공간이나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보다 보니까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청년들이 직접 청년의 손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는 점이 뭔가 메리트가 좀 있었고 뭔가 좀 보람찬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고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거버넌스들마다 어떻게 표현을 해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자 보면 청정넷이란 삶의 이행 단계에 있는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를 청년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시민 참여 기구로 모든 참여자가 시장 참여의 주인이 되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일단 그 지원을 하는 구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광역시도에 살고 계신 분들은 광역시 또는 시의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 단위는 각 구가 있을 겁니다. 뭐 동구, 서구, 남구 이런 식으로 구가 있을 건데 구 단위별로 좀 청정정책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 단위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다양한 청년 활동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시작을 하셔도 무방하며 당연한 거겠지만 시에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하신다면 그 시의 청년들을 위한, 구라면 구의 청년들을 위한, 도라면 도의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제안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고민들이 어디에 속했을 때 조금 더 잘 작용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9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군이나 각제 약간의 차이가들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45세까지도 이제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이런 청년 활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34세였던 걸 감안하면 정말 청년의 나이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 네트워크로 활동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작게 들어가게 된다면 더 많은 좋은 이점들을 분명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이 된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력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곳은 아니고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위촉장이나 이러한 것을 받게 되면 관련된 기관에서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 활동이나 청년 정책, 청년 사업들에 지원하실 때에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위촉장만 가지고 인정을 받고 끝나시는 거는 정말 아쉬운 일이거든요. 이 이후에도 하실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이것으로 끝내기에는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활동 자체가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들어가시게 되면 위촉장도 받게 되시겠지만 그 한 해 동안 청년정책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제안을 하시게 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내에서의 활동도 잘 참여하시면서 분과장이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겸하시게 되시면 그 시에서, 군에서, 구에서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도 있어집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위촉장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수 활동자 표창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더 좋겠죠. 당연히 시장상, 구청장상, 이렇게 도지사상 이런 식으로 상장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기왕 하실 거면 조금 더 멀리 목표를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정말 청년 정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월세 지원 사업도 있을 거고요, 뭐 도전 지원 사업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뭐 사업화나 모임이나 뭐 이런 단체 협회 등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도전을 하자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작은 단위의 모임을 먼저 시작하실 텐데요.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 모임 지원 사업 또는 동아리 지원 사업 또는 소모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라는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런 모임들에 대한, 청년 모임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어집니다. 이런 외에도 다양한 청년 사업들, 청년 정책들이 있는데 이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현장에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면서 정책 제안을 하는 입장도 분명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정책을 먼저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를 모르는 청년들한테, 주변 지인들한테 알려주는 역할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정책들을 인지하게 되는 부분들도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교육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정책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정책을 어떻게 하면 제안할 수 있는가,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예산안을 상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좋은가 등 다양한 청년정책 활동을 하시면서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육들도 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도 존재는 하지만 청년 사업을 하면서, 청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청년의 학교라든가 하는 형태의 조금 더 가벼운, 조금 더 취미생활이나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전체 모임 등에서 뭐 청년들을 위한 마음 지원 사업 등의 이러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교육들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민 참여 활동이 청년정책 네트워크 외에도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마을 단위의 사업 공동체도 있을 거고요. 여성 부분, 노인 부분, 일자리 부분,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그곳에 처음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시민 참여 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그리고 또한 다른 시민들, 주변 이웃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책들, 그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시작하는 청년들한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가 느꼈던, 또는 내 지인들,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느꼈던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아쉬웠던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는 여기서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공간이 있다면, 조금 더 지원이 있어지게 된다면, 필요한 교육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았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내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제안하시면서 주변 사회가 바뀌어가는 모습들도 직접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보람찬 활동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정책 네트워크란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어느 단위별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얻어볼 수 있는 이점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과정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되는지 이러한 일정들에 대해서 개요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당연히 이제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 직접 지원하시는 분께서 이런 이력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돼서 서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제 사전교육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교육을 통해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산안을 작성하는지 등에 대한 이런 사전교육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년정책이라고 했을 때 그 정책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다면 사전교육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1, 2년, 2, 3년 오래 해오신 청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지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교육 때 이런 교육들도 받게 되기도 하지만 이제 청년들이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청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청년들끼리 또 친해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전교육이 먼저 있어지게 되고, 사전교육을 잘 이수하시고 청년 활동에 대한 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토대로 이제 위촉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전체 모임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전체 모임 이후나 또는 사전교육들 토대로 그 시기에 분과장이나 이제 회장, 부회장 또 그 기타 임원들을 선출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내가 조금 더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사전교육 때부터 열정적인 참여가 좋겠죠. 이렇게 좀 참여를 해보시면 되고요. 분과장은 말 그대로 이제 분과를 이제 주제를 해가지고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제안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일들을 하시게 될 거고요. 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운영위원장들, 이러한 형태는 이런 분과장님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전체와 대화를 하면서 센터 또는 시청과 교류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교류의 역할, 연결의 역할을 하시고 싶다면 회장, 부회장 이런 쪽에 도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직접적인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런 직접적인 활동을 원하신다면 분과장으로 도전을 하시는 걸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사무국이 있는 경우는 뭐 사무국장이나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도 있는데 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통하여서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촉식이 있게 되고 그 전후로 임원진을 선출하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면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분과회의입니다. 분과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선출된 분과장을 토대로 분과위원분들께서 회의를 정리를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과 내에서 열정적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달에 4번 정도 하는 분과도 있었고요. 한 달에 1번 정도 분과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과 내에서 정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마다 또는 분기마다 전체 회의가 있을 겁니다. 이 전체 회의는 주기적으로 있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먼저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정책 네트워크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이런 전체 모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정책 제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멘토링을 통하고 이런 보완을 하는 이런 전체 모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정책 제안을 상정하게 되는 일들이 한 7월에서 8월 경에 있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시작하신다면 초반부터 7, 8월까지가 가장 열심히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셔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반기가 흘러가게 되고요. 이때 이 중간중간 분기별로 전체 모임을 하거나 하는 그 전후로 운영위원 회의도 존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큰 일들이 있어지게 되면 이제 9월에서 10월경쯤에 청년 주간이라는 청년 축제들이 있어지게 될 겁니다. 청년 주간은 청년들의 손으로 이런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를 기리기 위해서 날짜를 지정하고 그 기간 전후로 청년 주간을 설정해서 청년 축제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정책 네트워크 분과들은 아마 이런 청년 주간에 참여하게 되셔서 분과의 이런 행사들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분과의 부스를 운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책 제안서와 관련하여서 연결성 있게
그 기간을 통해서 설문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런 관련된 세부 사업을 실제로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년 주간 행사를 하시고 나게 되면 이제 이후에 한두 차례의 정책 제안, 청년 정책 네트워크 전체 행사가 있어지게 되고, 그리고 연말에 좀 결과 보고회를 통하여서 마무리게 되는 이런 형태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한 기수로 운영하는 게 대부분의 청년정책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1년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2, 3월경에 모집을 하고 사전 교육을 돌리고, 그리고 분과장, 위원장 정해서 이후에 분과 모임 쭉 돌아가면서 중간 전체 모임을 통하여서 정책 제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7, 8월경에 정책 제안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9월에서 10월경에 청년 주간 행사를 운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쯤에는 이제 전체 결과 보고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청년 활동이 어떠하였는지를 이제 이후의 청년들한테, 앞으로의 청년들한테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가시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미 이 짧은 몇 가지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통하여서 조금씩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는지,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